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평가 문제도 내시고 또 이제 시험 채점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선 수고하셨다고 하고 결과 뭐 상금까지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내셔서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1등을 하실 건데 네, 1등이죠, 당연히. 내놓으시고 이제 하나 생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참여 안 하시겠다고 해서 평가까지 하셨는데 1등이 김영기 여사님. 오. 얼마나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덕분에 열심히 외우게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64개를 못 외울 줄 알았는데 한문까지 다 되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64개에서 조금 이렇게 네. 순서만 다 외우신 거야. 그래서 이거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그냥 64개 쓰라고 그러면 더 나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게끔 또 이렇게 해주셔서 오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우견다. 임현순 여사님. 상금. 점수를 안 알려주세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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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인신 여사님 3등. 다 100점이네. 등수는 무의미하네. 이명희 씨가 이렇게 마음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잘하셨어요. 뭐 상을 못 하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이거 우선 이거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 나가고 64개우기를 같이 소리내서 해보십시다. 교수님 죄송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세요. 준비가 잔다니까. 자, 건곤둔몽 수송사. 자, 같이 해요. 건곤둔몽 수송사비 도축이 태비동인 대유겸예 수고임관 서합비박 봉무망대축 이대과감리 함항돈대장 진명이 가인규 건해 손익회구 출승 곤정협정 진간정규매 풍녀손태 환절 중부 소과 기재미제 그건 몇 자씩을 떼우든지 뭐 외우시는 거는 뭐 10개씩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건 뭐 관계없이 순서대로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8궤는 이게 복귀 8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궤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복귀 8궤도로
해서 일건천, 일건천, 이태택, 이태택, 삼리화, 삼리화, 사질례, 사칠례, 오손통, 오손통, 육감수, 육감수, 칠간산, 칠간산, 팔곤지. 팔공지. 그 궤 모양을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삼년, 건삼년, 태상절, 태상절, 이허중, 이허중, 진하련, 진하련, 손하절, 손하절, 감중년, 감중년, 간상년, 간삼년, 곤삼절, 군삼절, 건부, 건부, 소녀라고 태소녀, 태소녀, 이중녀, 이중녀, 진장남, 진장남, 손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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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중남, 감중남. 감이니까 감중남이죠. 감중남, 감중남, 그다음에 간상남, 간소남, 간소남, 삼남이 아니라 소남, 간소남, 간소남, 곤모. 곤모, 그렇게 해서 외우시는 다 외우실 걸로 믿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는 석괴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석괴로 말하면은 하편에 함항돈 대장 진명이 가인규 건해 손익 회구 그리고 최성 그 다음에 본정 협정까지 했죠? 본정 협정까지. 그래서 438조 정도 불가불혁이라 여기서부터 진도가 나갈 차례입니다. 가도에서부터 다시 한번 436쪽에 지난주에 했던 가도에서부터 먼저 한번 청독을 하고 정도 이후에 정괴 2회 이후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36쪽의 마지막 줄 가도부터 큰 소리로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가도 궁필괴라 시작. 가도 궁필괴라 고로수지 규하고 규자는 괴야니 괴필유람이라 고로수지 건하고 건자는 나냐니 물불가이
손이 불리라 비리라 고로 수직하고 이기 불리면 필결이라 고로 수직회하고 회자는 결량이 결피루 소우라 고로 수지 구하고 구자는 우양이 물상우이 후에 취라 고로 수지 취하고 취자는 취하니 취한 자를 이지승이라 고로 수지 승하고 승이 부리면 필곤이라 고로 수지 고나고 고노상자 필반하라 고로 수지 정하고 정도불가를 여기라 고로 수지 덕하고. 자, 정도는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자의 홍범 구주의 9개 칸, 9개 그 구역이 바로 셈정자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정자는 원래는 우물에 대한 괴인데 거기다가 도자를 붙여서 공작해서 이게 이제 치천하지도, 치국평천하지도다. 가도 다음에 가도가 집안 다스리는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가도라면 수신제가의 과정의 괴를 상징하는 것을 가인꾀고 가인꾀는 가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째인가요? 곤정협정 함항 돈대장 진명이 가인규 건해 손익 회부 취승 곤정협정 40번째 맞죠? 그 정도 불가불혁이라 정도는 그러니까 셈을 얘기하는데 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물이 깨끗이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은 물을 이렇게 셈을 이렇게 말하면 개혁해야 물이 새로운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 셈은 새물이 나오려면 셈을 이렇게 수선하고 고치고 물기를 터줘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궤로 개혁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혁궤로서 이어받아지고, 그래서 여기는 정도는 혁궤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혁명의 논리가 또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개혁의 논리. 그리고 사물을 개혁하는 것은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생것을 익혀야 먹는 것이니까 개혁의 도리 개혁하는 것은 사물을 개혁하는 것은 소정자예요. 소선 옛날에는 산발이로 되어 있어서 소정자가 아래에 발이 3개로 이렇게 그려진 것입니다. 그거 형상한 건데요. 그래서 소정자, 소수의 역할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솥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개혁하는데. 그러니까 사물을 살아있는 것을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익히는 것은 바로 물건을 바꾸는 거니까 그 물건을 바꾸는 것은 솥보다 솥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솥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므로 솥정자 정꾀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솥은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솥은 하나의 그릇인데 그릇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릇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중요한 그릇을 주장하는 자는 장자만 갖지 못하다. 장자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제사를 올리는데 제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를 담아서 그 제수를 담는 그릇을 주장하는 자는 누구냐면 맏아들이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제기를 다루는 사람은 맏아들이다. 말하자면 우주의 맏아들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는 말하자면 제일 맏아들이 바로 진꾀가 되는 거예요. 진꾀. 그래서 성인꾀가 되는 거예요. 주기자는 막약장자라 그 제기를 주장하는 자는 맏아들만 같음이 없다. 그러므로 진꾀 이게 진꾀가 장남꾀라고 그랬죠. 장남이 장자예요. 앞에 나와 장자라고 그랬죠. 장남꾀인 진꾀로서 이어지고 진자는 동양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죠. 진꾀는 저 밑에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진동하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하는 그런 우레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방전되느라고 자연의 전기가 방전되느라고 불이 번쩍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고 울리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모든 생명을 일깨우는 그러한 깨우는 사람, 깨우는 분 그러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고 그 장자는 말하자면 다른 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깨우는 거기 때문에 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동할 때 이동자를 써서 이동자 쓰죠. 천지가 진동한다 하면 진은 동을 하는 것이니 물불가의 종동이라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끝내 움직이기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움직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움직일 수만은 없다. 항상 움직이면서 존재하지가 않고 말하자면 그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끝내 움직일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그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그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은 모든 산은 이렇게 딱 말하자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의 만물 중에 산을 간꾀라고 하고 그래서 간꾀로 산은 이렇게 아주 무겁게 진중하게 이렇게 딱 땅 위에 이게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간으로 이어진다. 그치는 꾀예요. 그치는 꾀인 간꾀로 이어받아지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얘기하면 그치는 것이니
물불가의 형지라. 모든 것이 끝까지 그칠 수만은 없다. 그치지 않으면 움직여야 될 텐데, 움직인다고 한다면 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긴뼈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움직임을 그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조금씩 점차로 해서 점진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에서 점차 점자로서 점차 점자의 궤로서 바다지고 점자는 진야니 점차 점자는 이게 움직이는 속도를 처음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형상이다. 나아가는 이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진야니 진은 반드시 어느 쪽인가로 돌아가는 바가 있다. 어느 귀착점이 있다는 얘기죠. 돌아갈 수 있다. 도착할 착자에서 귀착점이 있는다. 귀착할 바가 곳이 바소자는 곳이나 바라. 귀착할 곳이 있기 때문에 있는지라 반드시 꼭 그런지라 그러므로 귀매꾀로 이어진다. 이게 귀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집갈 이게 맺자는 누이 동생 맺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괴가 뭐 그 글자 그대로 뜻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시집 가는 거 다시 말하면 여자는 귀착하는 데가 어디냐면 시집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귀매께로서 받아 이어지고 그 돌아가는 바를 얻은 것은 반드시 크게 이루어지는지라 반드시 크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수지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년풍자입니다. 이게 풍성한 꾀 풍성함을 의미하는 꾀인 풍꾀로서 받아 이어지고 풍자는 대라. 그런데 아까 배를 풍이라고 했듯이 풍은 다시 대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를 그대로 이용한 건데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것을 풍작하면 대풍이다 뭐 할 때 대풍이라는 뭐 풍성한 것은 커진 것.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큰 것은 끝까지 가면 궁대 그 큰 것이 그 궁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궁은 뭐냐면 사실은 궁할 수 있는데 맞닿을 원래가 이게 궁자는 궁색하다 하는 국자인데 요것은 몸신자고요. 몸을 활처럼 구부린다 해서 이게 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드릴 때 국궁, 배흥 이렇게 하는데 이 궁자는 몸을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활처럼 이렇게 구부리는 모양이 국궁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모양이 국궁이다. 국자는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쓴자인데 국궁해서 그래서 이 칠국자인데 친다는 의미는 그 자세가 이렇게 그 오므린 자세를 활처럼 오므린 자세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자는 활처럼 구부린다. 이걸 구멍이 혈자거든요.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끝에까지 몸을 부풀리고 들어가서 끝까지 간 그 상태를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 속에 몸을 부풀리고 끝까지 가서 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 궁색하다 할 때는 용신을 못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궁한 상태. 그 돈이 없어도 궁하고 뭐 이런 게 궁하다고 할 때는 그러한 상태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그냥 사람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굴에 끝까지 가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더 나아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를 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궁대라고 하는 얘기는 큰 것이 끝까지 다 커졌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다 커서 끝까지 가서 클 만큼 다 커버리면 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 것자는 그것을 곳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게 되는 게 크기가 커서 더 이상 클 수 없는 그 막다른 길목까지 컸을 때는 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 실기, 거 그것을 처분할 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옮겨져야 되는 거 또는 뭐 해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 여행할 여괴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글자의 뜻하고 그 괴의 의미하고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의무소용이라. 그런데 그 여행하는데 어디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용납될 바가 없다. 그것이 소용될 바가 없다. 거기에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용은 받아들여질 곳이 없게 된다. 워낙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광대한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용납할 곳이 이 소자는 뭐 연구소니 주재소니 뭐 경찰서라고 그러죠. 여기는 뭐 파출소. 근데 이 소자는 바소자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고소자들이에요. 바소자라고 하지만 고소자도 된다. 그래서 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질 곳이 없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려지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서 어딘가에 받아들여질 곳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할 손자가 되는 손꾀로서 받아들여진. 이제 그 괴에 대한 설명은 이제 괴를 공부하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될 것이고, 여하튼 손꾀로서 이어지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어딘가 여행을 하다가 어디에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떠한 들어갈 곳을 찾아서 찾아지는 그것이 이제 손인데, 그 손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들어간 뒤에는 열지라. 이거는 뭐 어딘가 나그네처럼들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면 기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함을 상징하는 소녀꾀인 태꾀로 이어받아진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는 열이다. 그리고 소는 장려꾀니까 어딘가 정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녀꾀인 태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장녀의 그 영향 안에서, 장녀의 품 안에서 소녀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녀가 해놓은 선천의 일에 소녀가 거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이어받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장녀꾀인 손꾀 다음에 소녀꾀인 태꾀. 그거는 장남꾀도 마찬가지예요. 장남꾀인 진꾀 다음에 소남꾀인 간꾀가. 그러니까 그 전패 아까 읽은 438쪽의 마지막 줄에 진은 장남꾀고, 그 다음에 끝에 간이라고 했는데 수지 간은 소남꾀예요. 그래서 장남 소남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장녀하고 소녀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태꾀하고 근데 그거는 중남 중녀는 하나의 뭐라냐면 경계선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적 경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남의 시대와 장녀의 시대는 선천시대라고 한다면, 중남 중녀를 기준으로 해서 소남소녀의 시대는 후천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소남, 장녀 소녀 이렇게 맞붙여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 중녀는 상경하경의 중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구획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대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장남 소남, 장녀 소녀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그거는 시간적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장남 장녀 시대는 선천 시대고 소남 소녀 시대는 후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 소남, 장녀 소녀를 맞붙여놨다. 그 중남 중녀는 중간 전체 역의 시간적 중간인 29번째하고 30번째에다가 감리꾀를 놨다 이런 의미예요. 중남 중녀로 이루어진 꾀를 거기다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역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배우지 아니하고 이거 다른 책처럼 앞에 배운 거하고 뒤에 배운 거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이건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안 배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배운 부분은 나중에 또 배울 때 또 배웠던 부분도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래 이게 전체가 네트워크로 돼 있어요. 이게 논리가 그래서 주역이 어려운 거야. 그냥 진도대로 순서대로 나가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앞뒤가 다 걸려 있어서 그게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네트워크로 돼 있어서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의 끈나풀을 죽으면 그것이 전부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가 뭐 전자계산기 논리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 터치하느냐 OX 논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더구나 더 이해를 어려워했고 지금도 앞뒤가 연결을 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장녀, 소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소녀괴인 열한 뒤에, 즉 말하면 기뻐한 뒤에 기쁨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기쁘다 해산을 하는. 그래서 열이 후에는 흩어지는지라. 그러므로 물이 이렇게 흩어지는 의미를 갖는 화환괴로 이어진다. 화환은 흩어져서 이별하는 거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 물불가의 종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내 다 떨어질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가 이렇게 한 사이클 변하는 그러한 논리를 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떨어질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럼 떨어지는 것의 반대면 붙는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매듭으로 얘기해요. 매듭 한 매듭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절괴로 받고 그 마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 시간적 의미로 더 대나무도 마디가 있고 그렇지만 그건 마디 절자를 써서 관절 우리가 마디 뼘마디를 관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주 그런 의미로 입고 끊어지는 그러한 매듭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적인 매듭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하면 바로 이어서 시가 되어진 끝나면서 다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는 그러한 종시에 연결하는 믿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시간을 못 믿을 수 없는 거야.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절이 끝나면 다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중심으로부터 믿을 붙잡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부터 믿는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괴로 이어진다. 중국괴로. 붙자는 이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위에 이자는 이게 손톱 조자라고 되어 있지만 새의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새의 발. 새의 발에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새끼가 까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건 믿을 뜻자예요.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그건 뭐 선험적인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원자를 붙이면 부화할 때 부화한다. 이 붙자예요. 부화할 때 붙자. 그래서 이 믿을 붙자예요. 중부라는 것은 가운데 중심,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갖는 꾀, 그것을 상징한 꾀가 중국꾀다. 중국꾀로 이어지고 유기신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실천한다. 필행지, 믿음을 실천한다. 믿음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고 실천한다. 신앙을
신앙 가지면 그대로 따르게 실천한다. 이게. 마음속으로 믿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행을 하는지라. 그러므로 수지 소과. 그런 소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적은 과오가 적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과오가 적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 실천은 과오가 적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수가 적은 것이고 과오가 적은 것. 그래서 소과 꾀로 이어지고 모든 사물은 유과란 말이죠. 허물이 다 있게 말이에요. 그 지나치면 허물이에요. 지나칠 것 같다니까. 지나쳐버리면 그게 허물인 거예요. 못 미쳐도 허물이고 지나쳐도 허물인데 지나친 거는 못 미친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못 미친 건 아직 여유가 있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지나버리면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유과 허물이 있는 그러한 사물이는 반드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결제가 건너가는지라.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건너간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궤. 기재, 이미 건너간 상황을 상징하는 궤가 기재궤예요. 그래서 기재궤로서 이어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나 사물은 그렇게 진행하다가 지나가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유시유종, 물질적 세계는 유시유종. 그러니까 시종, 시에서 종으로 끝나는 것. 이건 물질적 세계예요. 공간적 세계, 물리적 세계, 물질적 세계나 공간적 세계. 공간 세계를 유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세계는 유하는 거예요. 인간도 뭐 하나의 물질적 존재, 동물적 존재이니까 유한한 존재죠. 그런데 역의 원리는 그 물질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시간적 영원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 속 세계를 또 인간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역의 도리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시작하는 시종. 말하자면 역의 세계는 여기는 이게 사실은 날일자하고 달월자라는 설도 있고요. 또 도마뱀은 색깔이 변하니까 여기 말하자면 칠면조처럼 거기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마뱀 모양이다. 도마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은 변하는데 1월이라고 하면 1월 일자와 월자가 합쳐진 거라는 설도 있고 도마뱀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건 모두가 변화한다는 의미인데 변화하는 것은 유종의
끝나는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하자면 이건 시간적인 시간을 위주로 봐.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주역의 책은 끝났지만 주역의 이치는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그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무시무종이 아니라 또는 무시무종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은 무시무종인데 무시무종은 아무런 말하자면 이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상태로 시간을 말하면 무시무종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각한 시간, 깨달은 시간은 종시라고 해야 된다. 종즉유시. 그래서 시간은 종즉 끝나면서 곧 시작이다. 종즉유시. 그래서 시간의 성격은 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이게 종시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종시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성격은 종시성이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이어지는 영원성, 종시성은 사실은 영원성이에요. 유한성이 아니라 무한성이다. 그러면 그것을 역의 이치로서 사물적인 역의 이치는 끝났지만, 역의 사물적인 논리는 끝났지만 시간적 논리는 아직 안 끝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꾀가 미제꾀다. 건너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역의 원리는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미제로서 마지막 꾀를 미제궤라. 그래서 책은 끝났는데 이치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기재미제로 63, 64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불가 궁예라. 뭐든지 궁할 수만은 없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지 미제하야 종은 하니라. 끝내는이라. 우는 우측까지, 지금까지 우측은 하편이다. 상편, 하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상편은 30개, 하편은 34개. 이 시간으로 따지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있는 시간은 그 생명이 겹치기 때문에 그 4개 꾀, 본정협정꾀는 사실은 시간으로, 별개의 시간으로 치지 않아서 그걸 빼고 나면 전체가 60갑자하고, 갑자 60갑자는 사실은 시간 논리 체계거든요. 시간 논리 체계 한갑 60. 그 체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괴는 64괴지만 시간 도수로 따지면 60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상경 30개가 상경이고, 그건 천지지도 안에서의 만물 생육 원리, 인간도 생육하는 것이고, 생육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유교에서 인간은 두 종류로 있다 이거예요. 두 종류가 인격적 종류로서 성인군자. 그러니까 성인군자도
선천에서는 상경에서는 선천에서는 성인군자가 만물과 함께 생겨나서 자라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명의 생장의 문명이 상경의 주된 역사다. 생장 위주의 문명. 그 다음에 하경은 완성 위주의 열매 맺는 문화적 열매를 맺은 그러한 시기를 하경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걸 후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선천은 생장, 성인 군자를 포함한 인도의 생장까지, 천도지도의 생장 안에서 인도인 성인 군자지도도 생장한 거라면, 후천은 뭐냐면 천지 속에서 생장되어진 모든 것이 인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인도에 의해서 문명과 그 가치가 성인지도와 군자지도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세계를 상징한 부분이 하경, 후천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논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측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치는 걸로만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 점은 칠 수 있죠. 이게 이치를 잘 알면 점 칠 수 있는 거죠. 봄이 오면 다음에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다는 것처럼, 그래서 선천이 이렇으니까 후천은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점치는 것에 거기에만 집착을 하면 주역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다. 주역은 인격적 완성을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삶의 올바른 인격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선천의 성인이 주동이 되어서 하신 말씀을 후천의 가르침을 후천의 군자들이 배우고 익혀서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역이 목표로 하는 이상이다. 그러니까 서학의 원리도 그냥 부분적으로 보면 뭐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치로 따지면 그런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적 해석을 하는 어떤 객관적 사물의 변화가 꼭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당연히 그렇게 변해야 될 당연적 변화의 논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물리학적인 인과 논리로서만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경, 하경을 사실은 성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물불가 궁야라 고로 수지 미제하야 종언하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니까 석괴 편이라 하고 상경에 두 문장 석 줄, 그러니까 430쪽에 석괴편이라 유천지연후에 하고 물지 시생야라 여기까지 석 줄 하고, 그 다음에 하편
435쪽에 유천지연운의 유만물하고 이게 우는 상편이라 하고 유천지연운에서 하나 둘 세 줄 하고 그 다음에 436쪽에 첫째 줄까지 그렇게 읽는 걸로 해서 성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업궤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아실만 할 거예요. 저 상경에서는 유천지연의 만물이 생언하니, 그러니까 천지연의 만물이 생겨났다. 그 만물 중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싹 트는 그러한 데서 상징해서 둔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하경은 유천지연후에 그 천지가 있었다면 뭐 만물이 생활했으니까 만물이 있죠. 만물이 있게 된 거고, 근데 만물이 있은 후에 바로 인도가 천지도, 천지 만물지도 중에 인도가 사실은 인간이 주인이니까, 사실은 천지의 꽃은 인간이니까요. 인간인데 인간의 존재는 남녀로부터 시작했지만 부부, 부자, 그리고 예의, 그 다음에 이제 정도로서의 평천하 지도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 부부지도 불가이 불구라고로 수지항하고 여기 읽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440쪽에 물불가 궁해라 고로 수지 미지하야 종원하니라 우는 제 하편이라. 요렇게만 첫 부분 상편에도 우는 상편이라. 감자는 하면이 함피류 소려라 고로 수지 이하니 이자는 여해라 이해라. 여기까지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넉줄 하경 넉줄, 상편 넉줄, 하편 넉줄, 상편에 석줄, 그 다음에 하편에 또 끝에 한 줄, 이렇게 해서 우는 하편이라 이렇게까지 성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석괴편이라 이렇게 시작. 석괴편이라 유천지 연후에 만물이 생원하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고로 수지 돈자는 영양이 돈자는 물질 시생야라. 그 다음에 435쪽 감자는 하나님. 시작. 감자는 하면이 한피류 소려라 고로 수지하니 이자는 여야라 우는 상편이라. 유천지 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
묘근신연후에 유상하고 유상하연후에 예의유소존이라 부지도 불가이 불구라 고로수지함하고 물불가 궁야라 고로수지 미제하야 종언하니라 우는 사편이라. 자, 수고하셨습니다.